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사회복지 실습 세미나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학 동안에 잘 보내셨어요? 지난 이제 1학기 때는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2학기 때부터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회복지 실습 세미나를 하게 됨에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직접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고 또 교수님은 여러분들한테 사회복지 1급 시험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17명이 이제 시험에 응시를 해서 그 중에서 10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합격을 했죠.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제가 출석부를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15명이 이제 4학년 반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15명이 전원이 이번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응시를 해서 이 합격을 하는 것이 교수님의 목표이자 이제 보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5명이 한번 똘똘 뭉쳐가지고 한번 이번 시간에 사회복지 실습 세미나 시간에 수업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꼭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 다가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심화 과정에 입학한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전문학사, 이제 1, 2학년 과정에서 취득한 전문학사 학위를 넘어서 이제 3, 4학년 전공심화 과정을 이수를 하면 사회복지 학사 학위를 이제 취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공심화 과정을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4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것을 인정을 해서 총장 명의로 여러분들에게 사회복지 학사 학위를 이제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 전문학사를 취득을 하게 되면 대학원을 진학을 못해요. 2년제 전문대학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전공심화 과정을 여러분들이 졸업을 했기 때문에 이 전공심화 과정을 졸업을 하게 되면 바로 대학원, 이제 석사 과정에 진학을 할 수가 있는 그 자격을 주어지는 사회복지 학사 학위를 이제 취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이제 이번 학기만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6개월 후에는 사회복지 학사,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그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참 뜻깊은 그런 과정을, 이 전공심화 과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 학사 학위도 취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그러니까 1, 2학년 전문대학을 졸업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1년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런 반면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3, 4학년 과정, 그러니까 4년제를 졸업하는 그 자격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졸업 예정자 신분으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대학교를 졸업하면은 실무 경력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은 비록 졸업은 하지 않더라도 이제 졸업 예정자 신분으로 해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되면, 필수 10과목, 예, 또 선택 7과목. 그래서 17과목을 이수를 하게 되면, 이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반드시 국가에서 치르는 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이 합격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예,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대통령도 안 돼요. 국회의원도 안 돼요. 대학 교수도 안 돼요. 예, 어느 신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꼭 국가시험을 통과해서 합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도 이제 석사 과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교수지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응시를 해서 저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도 사회복지사 1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을 치른 그런 경험이 있고,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무의미하게 그냥 학사학위, 사회복지 학사학위만 취득을 하는 것으로 졸업을 한다 그러면 좀 너무나 아쉬움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안 되겠다. 내가 한번 여러분들 이제 4학년 때, 2학기 때 집중적으로 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만을 운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꼭 합격을 하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교수님이 이제 사회복지 실습 세미나 이것을 담당을 해서 요 사회복지 실습 세미나 시간에 여러분들이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습 세미나 시간에는 그동안에 이제 배웠던 것을 총망라해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잘 따라오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모두가 내년 2월 달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문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과 전문학사, 그러니까 사회복지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을 한다. 근데 전공심화 과정, 3, 4학년 과정을 졸업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 학사, 그러니까 4년제를 졸업했다라는 증명, 그 사회복지 학사 학위를 취득을 하고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자격이 주어졌으면요, 내가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으면 그걸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사회복지 실습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년 2월 달 정도에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국가시험이 있을 예정인데요. 그때 꼭 다 완벽하게 합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째 시간이에요. 첫째 시간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수업 시간을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 계획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할지, 또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교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쭉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만 한 학기 동안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준비를 잘 할 수 있고요.
또 내년 2월 달에는 그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거둬서 이렇게 합격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잘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첫째 시간은 강의 계획서를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요. 두 번째 시간은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공고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보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회복지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셔야 되겠죠? 그 배경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중심으로 해서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수 10과목을 이수를 하고요. 선택 7과목을 이수를 합니다. 선택 과목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요. 필수 과목 10과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죠. 자, 어떻게 기억이 나시나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과목이 10과목이에요. 10과목. 이 10과목이 무슨 과목이죠? 첫 번째가 사회복지 개론을 우리가 배웠어요. 사회복지 개론. 두 번째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사론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론 배웠고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배웠고요. 또 지역사회복지론을 배웠고요. 사회복지 정책론 배웠고요. 사회복지 법제론 배웠고요. 사회복지 행정론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동안에 2학년 여름방학 동안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배웠어요. 실습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10과목의 필수 과목이 있었죠. 그 외에 이제 선택 과목으로 뭐 아동복지론, 또 노인복지론, 또 장애인복지론, 가족복지론, 또 뭐 자원봉사론, 정신건강론, 뭐 여러 가지 이런 관련된 7과목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필수 과목 10과목 이렇게 배웠는데요. 제일 먼저 배웠던 사회복지 개론하고요. 제일 늦게 배웠던 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한 과목, 이게 사회복지 개론과 사회복지 현장 실습, 요 두 과목을 제외한 필수 과목 10과목 중에서 요 두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8과목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과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배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둘째 시간에 교수님이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사회복지 개론하고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제외한 8과목이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과목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배웠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하고 사회복지 조사론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첫 번째 과목이에요. 1교시 과목에 시험을 볼 과목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과 사회복지 조사론, 이렇게 두 과목을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교시에서는요, 사회복지 실천 과목이라고 해서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또 지역사회복지론, 이렇게 해서 세 과목을 시험을 봐요. 이게 2교시 과목입니다. 이게 3교시 과목에는요,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법제론. 지금은 이제 이 법제론이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이라는 과목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어떻든 사회복지 정책론하고 행정론하고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이렇게 세 과목을 3교시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학기에 사회복지 실습 세미나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무슨 과목을 시험을 보는지를 모르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것은 딱 머리에다가 집어넣으셔야 돼요.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교시에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하고 사회복지조사론을 시험 본다. 이거 딱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 실천 과목, 요 세 과목을 시험을 본다. 이제 3교시에는요,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법제론. 이렇게 세 과목을 시험을 본다. 요것을 여러분들이 딱 개념을 잡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8과목을 시험을 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요. 이 8과목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뭐 지금까지 시험 공부를 안 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번 학기에만 지금부터 이제 9월 달부터 지금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1월 달. 그래서 한 5개월 아주 바짝 당겨가지고요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다 이번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15명 모두가 이번 꼭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다 합격을 해서 한번 우리 여기 충의관에다가 딱 이렇게 현수막으로 사회복지사 1급 시험 100% 합격 딱 해가지고 한번 교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도 거기다가 딱 써가지고요. 한번 현수막을 좀 붙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네, 좋습니다. 우리 한번 요번에 15명 한번 의지를 불태우고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꼭 열심히 해가지고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업에 임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5개월 동안 열심히 딱 허리띠를 졸라매고 딱 머리끈도 딱 매고 이렇게 해서 한번 좋은 결과를 얻어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강의 계획서를 중심으로 해서 수업 진행 방향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잘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한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시간의 과목은요, 사회복지 실습 세미나입니다. 그 세미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 사회복지 실습 세미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제 최대의 목표인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합격할 수 있도록 1급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그동안에 배웠던 그 사회복지 과목 8과목을 총망라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과목을 담당할 교수는 윤춘모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3학년 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지난 학기 때는 제가 수업을 못했는데 이렇게 이번 학기에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이번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저하고 함께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꼭 내년 2월 달에는 저는 100%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그 사회복지 실습 세미나는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대비해서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론과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과목 중에서 이 8과목을 교수님이 다 지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1교시 과목인 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하고 또 사회복지 조사로는 제가 요번에 이 실습 세미나 시간에는 이렇게 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2교시하고 3교시 그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하고 또 사회복지 정책론, 행정론, 사회복지 법제론 이렇게 6과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 풀이를 하면서 이론적인 것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강의를 해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실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가지고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그 문제를 풀어본 걸 가지고 교수님이 문제풀이를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해라. 또 어떤 부분들은 핵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라. 이렇게 지도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하실 때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과목 8과목 중에서 이제 3과목 그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사회복지 법제론 또 이 3과목을 넘어서 지역사회복지론, 정책론, 행정론 그래서 이 6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할 것이고요. 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합격을 목표로 사회복지 교과목 8과목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이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라. 그리고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그때그때마다 문제풀이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임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 진행은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9월 한 달, 오늘부터 이제 9월 한 달, 10월 첫째 주까지 그 전까지는요.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G클래스룸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제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런데 이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드렸다고 해서 너무 늦게 들으시지 마시고요. 바로바로 영상을 시청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9월 1일 날 이제 오늘 영상을 이제 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단톡방에다가 이제 다음 주에 문제 풀이를 해야 될 과목하고 답안지 작성하는 그 답안지 작성 표를 여러분들 단톡방에다가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서 그 답안지에다가 작성을 해서 교수님 개인톡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그 문제 풀이를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채점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개인톡으로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직접 한번 직접 출제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이렇게 이런 경향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잖아요. 백문이 불여일행이에요. 그러니까 100번 듣고 뭐 100번 뭐 봐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직접 한번 그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단톡방에다가 이제 다음 시간 2주차부터
이제 사회복지 실천론 과목을 이제 문제 풀어라 이렇게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 실천론 문제를 풀어서 저희 개인톡에다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2주차 수업은 사회복지 실천론 이제 문제를 풀었던 그 문제를 제가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내용들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론 문제가 역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오늘 올려드리면 다음 주 이제 우리가 수요일 수업이잖아요. 수요일 수업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단톡방에서 별도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한 달 동안은 비대면 수업으로 또 문제를 제가 올려드리면 문제를 풀어서 교수님한테 제출을 한다. 그러면 교수님이 그걸 또 채점을 하고 그 정확한 점수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개인톡으로 몇 점 정도를 맞았다 이렇게 채점을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 실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감을 잡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시험지를 풀 때는 공부하면서 뭐 풀 수도 있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한번 내 실력을 지금 백지 상태에서 한번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내가 풀어보겠다 라는 학생들은 한번 공부하기 전에 한번 풀어보세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봤을 때 한 몇 점 정도를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가진단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게 뭐 성적에 반영되고 안 되고 뭐 틀렸다고 해서 많이 틀렸다고 해서 잘못된 거고 뭐 많이 맞았다고 해서 점수가 뭐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학습평가 방법인데요. 이 학습평가 방법은 출석 20점, 중간고사 40점, 기말고사 40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석 점수는 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듯이 이 동영상을 잘 시청을 하시고 또 대면 수업을 할 경우에는 대면 수업에 잘 출석을 하게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20점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번 결석을 하게 되면 2점이 감점이 되고요. 3번, 4번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F 처리가 되니까요. 4번까지 결석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결석이라는 것은 내 사전에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결석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는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그래서 이제 6번 시험을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사회복지 법제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 기술론, 사회복지 법제론, 이것을 이제 시험 본 거, 그 시험 본 그 시험지를 가지고 그 중에서 20문항을 제가 이제 선별을 해서 문제를 낼 거예요. 그거 쉽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시험 문제를 풀고 그거를 다 버려버리지 마시고요. 그걸 가지고 계시다가 그것을 이제 중간고사 시험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해보니까요. 저는 너무 걱정을 했어요.
다 100점 맞으면 어떡할까 했는데 100점 맞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100점 맞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다 100점을 못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부담되지 않게끔 중간고사 이전에 6번 시험 문제 중에서 그 20문제를 선별을 해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서 중간고사 만점 40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예요. 중간고사 이후에 6번 우리가 이제 시험을 또 이렇게 제가 문제를 이게 기출문제 그동안 이제 우리 시험을 봤던 것을 보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출했던 그 문제 그 중에서 이제 20문제를 뽑아서 문제를 내는 거니까요. 출석 점수 뭐 20점 자동적으로 가질 수 있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한 것을 가지고 잘 이제 공부를 하시면 무난하게 다 만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해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교재를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재는요, 에듀윌에서 만든 이 사회복지사 1급 기본서예요. 이 에듀윌. 그래서 2021년도에 출판을 했는데 2022 에듀윌 사회복지사 1급 통합이론서예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36,000원입니다. 36,000원. 그래서 여기에는 그 8과목에 대한 핵심 내용을 요약 정리가 되어 있고요. 약간의 이제 예상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어서 요것만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제 강의를 잘 들으시고 또 요걸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 가지 뭐 교재가 많이 있는데 뭐 어떤 데는 이제 무료 동영상을 제공해주고 뭐 해서 뭐 40만 원, 뭐 60만 원, 또 20만 원 막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도 또 동영상 강의를 들으려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교수님이 생각할 때는 그 정도까지 뭐 투자를 하지 않으셔도 요거 이제 두껍기가 한 요 정도 돼요. 두껍기가 요 정도 되는데 요 정도 이제 에듀윌에서 만든 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 통합 이론서 요 정도만 준비를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교재를 구입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주차 수업은요, 이제 이렇게 강의 계획서하고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준비를 위한 이제 오리엔테이션으로 1주차 이제 진행을 하고요. 자, 다음 주 2주차는요, 2021년, 그러니까 제 19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내년도에 보는 그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요, 20회째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2월 달에 2월 6일 날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요. 올해 이제 2월 달에 본 것은 19회째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주차 다음 주에는요,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론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수님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2주차 수업은 이 사회복지 실천론 문제풀이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론 문제풀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사회복지 실천론 그 기출문제 출제 경향, 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론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사회복지 실천론 문제풀이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주차에는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고, 그 문제 푼 거에 대한 교수님이 문제풀이를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또 그동안에 이제 사회복지 실천론의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기출 문제가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 어떤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3주차에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대해서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주차에는요, 사회복지 법제화 실천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으시고 교수님이 사회복지 법제화 실천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출제 경향과 또 문제풀이를 하는 것으로 4주차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강의를 했던 과목이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또 사회복지 법제론 이렇게 세 과목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이렇게 실천론하고 실천 기술론하고 사회복지 법제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문제풀이를 하고 또 출제 경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요 세 과목을 공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다시 반복을 하면요. 이제 5주차에는 이제 2주차, 3주차, 4주차는 19회 때 출전한 요번에 이제 2021년도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출제한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기술론, 사회복지 법제론에 대해서 2주, 3주, 4주 이렇게 했다 그러면 5주, 6주, 7주 요 3주에 걸쳐서는 제18회 그러니까 2020년 작년에 시험을 봤던 2020년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과목 중에서 사회복지 실천론을 5주차에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 또 교수님이 문제 풀이를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주차에는요 마찬가지로 2020년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인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해드리고요. 또 7주차에는 2020년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인 사회복지 법제론, 법제화 실천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주차, 3주차, 4주차에 걸쳐서는 2021년 제19회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요. 이제 5주, 6주, 7주 차에는 2020년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었던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또 사회복지 법제론 이렇게 해서 제18회와 19회에 출제됐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교수님이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교수님이 문제를 풀이해주는 그렇게 해서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이렇게 세 과목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또 사회복지 법제론 이 세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8주차는 중간고사를 보게 되는데 자, 18회와 19회에 출제되었던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사회복지 법제화 실천 이렇게 세 과목에 대해서 핵심 내용들만 뽑아서 아마 20문제가 될 거예요. 20문제를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20문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자, 이제 9주차로 넘어가면요. 9주차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사회복지 법제화 실천 이렇게 세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중간고사 이후에는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론, 또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정책론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주차에는요. 2021년도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인 지역사회복지론을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고 교수님은 거기에 문제풀이를 하는 걸로 하고요.
10주차에는 2021년 19회 사회복지 정책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제가 문제를 풀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11주차는 사회복지 행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교수님이 문제를 풀어주는, 그렇게 해서 2021년도 19회 지역사회복지론하고 사회복지정책론하고 사회복지 행정론을 9주차, 10주차, 11주차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12주차는 이제 2020년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중에서 지역사회복지론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교수님이 문제를 풀어주고, 13주차에는 2020년 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인 사회복지 정책론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교수님이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자, 14주차에는 여러분들에게 2020년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 행정론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교수님이 문제를 풀어주는, 자, 그렇게 해서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중간고사 이후부터 9주차부터 14주차까지는 2021년도 19회 지역사회복지론하고 사회복지 행정론하고 사회복지 정책론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주, 13주, 14주는 2020년 제18회 지역사회복지론하고 사회복지 정책론하고 사회복지 행정론 이렇게 세 과목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15주차에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풀어봤던 지역사회복지론하고 사회복지 정책론하고 사회복지 행정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 과목 제18회 또 19회 2개년도 동안에 이제 시험을 봤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말고사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간고사에 20문제를 낸 것처럼 기말고사에서도 20문제를 내서 여러분들에게 한 문제당 2점씩 해서 4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열심히 해가지고 모두 다 만점을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그 교수님 연락처는 다 아시죠? 교수님은 그 추기관 214호에 있고요. 핸드폰 번호는 다 아실 거예요. 또 뭐 제가 카톡으로 올리니까 또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전화로 또 카톡으로 아니면은 직접 연구실을 찾아오셔가지고 문의를 하시면 교수님이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하고 사회복지 실습 세미나 한 학기 동안 이게 진행되는 그 강의 계획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서 꼭 이번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서요, 내년도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모두 다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도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잘 이렇게 서포트를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내년 2월 달에 우리 15명 전체가 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자.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15명이 다 합격을 하면 교수님이 그때 한번 쏘겠습니다. 한번 자축하는 그런 파티를 한번 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잘 하셔가지고 꼭 사회복지사 1급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잠깐 이제 장시간 동안 수업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잠깐 휴식을 하신 다음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